아무튼 그래요.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후반부 시작이에요. 자, 후반부는 이론보다는 이제 우리 지금 아침에 살과 7개 먹고 지금 넘어온 상태잖아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동작할까? 내가 이제까지 플레이해본 게임들은 그 뒤에 어떤 코드가 숨어 있을까? 등등을 상상해 보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간결한 방법인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게임 하나,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우리가 하나를 놔두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얘기들 살짝 구경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금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 후반부에 사용할 GUI 모듈, GUI.py 파일을 일단 간단하게 사용만 해보는 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GUI 모듈 안에 그 모듈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름 수업 자료에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모듈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홈워크, 투,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는 이름 한 다음에 .py 해가지고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압축해서 그런 .py 파일 하나하나를 파이썬 동네에서 모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임포트 랜덤 엔터 쳐놨다면 random.py라는 .py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랜덤 모듈을 내 메모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random.randint 하는 식으로 써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친구를 금요일 수업 시간에 살짝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다든가 할 때 좀 더 쉽게 내 코드를 적는 방법, 좀 더 쉽게 지금 이 GUI 모듈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 네모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려면 아마도 함수 호출식을 적어야 될 건데 파이썬이니까 그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뭐를 적으면 얘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말 글자들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등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찍 끝내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일 이제 과제 넘버 2 마감하고 모든 캐릭터 정보가 다 모이면 과제 넘버 3를 출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구성해 봤었던 우리 수업 안에서 해봤던 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수업 뭐 초중고 시절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다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구성했었던 코드 덩어리 그러니까 실행 흐름은 그 끝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코드 기본 단위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장들 여러 개 엔터 쳐가면서 적는 게 기본적으로는 함수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py 파일 그 자체 달리 말하면 모듈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예를 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 치면 사용자 나이 입력받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뺄셈을 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 차를 구하고 그 차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사말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할 수 있도록 분기 흐름 3개를 주파를 하면 마지막 문장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리턴문을 만나서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함수 내용을 실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함수 내용을 들여쓰기 한 마지막 문장을 실행을 끝냄으로써 전체 함수 내용을 실행을 끝낸다든가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py 파일 적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모듈의 내용물을 적을 때도 언젠가는 그 .py 파일 맨 밑에다 깔아놓은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동방예의지국 생각해보면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차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예의지국에 맞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마지막이지 내 프로그램은 사용자한테 총 3번의 기회를 줘서 3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새 함수 중에 하나 호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줄에 이제 그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쳐서 이제까지 준비해놓은 그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한 번 실행하고 마치겠어요와 같이 .py 파일에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둠으로써 그 마지막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 본문 한 바퀴를 진행하고 거기까지 끝나면 그 .py 파일, 그 모듈의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는 거고 따라서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친구들은 과제 넘버 2 하면서 그 테스터라든가 돌리면 뭐
거의 찰나의 순간 만에 바로 막 무슨 글자들 막 튀어나오다가 제출 가능이 뜨거나 아니면 뭐 오류를 발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파란색으로 안내 메시지 보여주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F5를 눌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껌뻑거린다든가 하는 상황이 여러분은 발생한 적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한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테스트 모듈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구나. 달리 말하면 듀얼 내용물 실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py 파일 돌아가서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듀얼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럴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 개념, 우리 지금 코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순차, 분기, 반복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순차, 그냥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한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분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반복은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분기랑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가 기본 베이스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실행하다 보면 마지막 문장 실행하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더 실행할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하는 게 매우 정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함수 덩어리 내지는 그런 모듈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메모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일종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동네의 원칙입니다. 내 카카오톡 앱을 켰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없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보낸 메시지에 대한 그 숫자 1이 사라졌나 사라지지 않았나가 매우 궁금해서 카카오톡 앱을 켰어요. 근데 내 핸드폰에는 아직 그 중요한 데이터가 담겨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카카오톡 앱은 딱 켰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이 지금 이 카카오톡의 메모리 위에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다른 서버라고 부르죠. 서버에 가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옵니다.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걸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메시지가 몇 건 있다. 아니면 숫자 1이 사라졌다.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1을 보여줘야 된다와 같은 것들을 결정해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걔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그 노트북 사거나 핸드폰 사거나 할 때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냐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메모리를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일단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메모리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위에 함수 덩어리도 올라가 있고 인트값 3, 4, 5 다세대 주택도 있고 등등 모듈도 올라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라든가 모듈의 내용물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무한할 수가 없어요. .py 파일의 길이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C 드라이브 같은 데 저장하잖아요. 내 SSD 용량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py 파일 자체 파일의 크기도 역시나 유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무한할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어요. 문장의 개수가 유한하고 기본적인 순차 흐름을 전제를 한다면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의 실행이 끝나는 게 그 전체 덩어리 실행의 끝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켜고 열심히 프로그램들 실행해 가면서 또는 실행시켜 두고 딴 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자, 요거 방금 찍은 스샷이긴 한데 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작업 관리자를 킬 수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성능 탭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이 노트북을 켠지 무려 2일 19시간 56분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요 프로세스라는 게 206개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 다음에 방금 전 봤던 여기는 지금 프로세스 해가지고 목록이 쫙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출석 번호 보여드리려고 웹브라우저 켜놨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등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녹음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요 하나의 항목들이 전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 GUI 프로그램 만들어서 F5 눌러서 실행을 시작하면 여기에 여러분 GUI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항목 하나가 땡 하고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의 실행이 끝난다? 걔도 이제 이 목록에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프로세스 2개가 죽었어요. 아무튼 간에 2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인 상태예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 노트북 켜놓은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계속 실행 중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더블 클릭한다든가 해서 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 외부에서의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실행되는 게 보통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크롬 같은 거 켜서 유튜브 켜놨어요. 그래서 수업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 맘대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저 마지막 문장 실행했어요. 퇴근할게요 하면서 지 맘대로 꺼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꺼지면 막 뭐 되게 빨간색 같은 거 보여주면 아이콘 보여주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사죄를 요청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보통은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 마지막 문장 적절하게 잘 실행해 줬으면 좋겠네 하고 희망하고 코드를 짰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들이 짜놓은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남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걔의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는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파워포인트도 제가 지금 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거나 제가 고의로 X 버튼 같은 거 ESC 막 연타해가지고 끄거나 아니면 윈도우 자체를 시스템 종료를 눌러버린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손을 대지 않으면 계속 이 동일한 화면을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보여주도록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파워포인트.exe 그 다음에 뭐 에지, 웹브라우저.exe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실행될 수 있는 거 이틀 넘게 실행될 수 있는 이유가 걔네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문장의 개수가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쟤네들 그렇게까지 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크지만 아무튼 간에 저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영역 역시나 그 길이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마지막 문장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게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exe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exe라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며칠 내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계속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순차 분기 반복으로 실행 흐름 구성하는데 순차가 대전제란 말이에요. 순차에 의하면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더 이상 실행할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파워포인트.exe 등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 질문한다면 자, 우리 실행 흐름은 순차 분기 반복 3가지밖에 쓸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분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적어놓은 걸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파워포인트든 웹브라우저든 그 친구들의 코드 실행 흐름 안에 아마도 반복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 3가지 순차 분기 반복이 전부기 때문에 순차는 지금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분기는 지금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남은 선택지가 반복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저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보통은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두고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걔는 일단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X 버튼을 눌렀다 라든가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정보 C 드라이브에 백업해두고 꺼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자체가 지금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외부 요인을 제외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을 법한 매우 큰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두고 그러면 이제 while문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while문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번 수업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 본 프로그램은 그냥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뭐 256번, 512번 1초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도 끝도 있시죠, 걔는. 아무튼 간에 1초 동안 실행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목표를 합치고 도전했던 게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최종 버전 MK3 버전은 연속 재생 기능을 우리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연속 재생 기능을 만들겠답시고 우리가 당시에 했던 게 잘은 모르겠지만 while 띄고 true 한 다음에 콜론 찍고 엔터를 쳐서 while 문의 첫 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적혀 있었던 학교종 노래를 1절 앞부분을 한 번 출력하는 코드 덩어리를 탭키를 쳐서 그 while 문의 내용물로 들여쓰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했더니 진짜로 학교종이 땡땡땡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꺼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 눌러가지고 강종을 시켰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종을 시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속 재생. 우리 당시에 우리의 목표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거였어요. 한도 끝도 없이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는 당시에 반복 흐름, 그 다음에 조건식의 true를 적음으로써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배터리가 남아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그 마지막 MK3 같은 경우는 매 반복마다 항상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매 반복마다 학교종 노래를 한 소절을 한 번 불렀습니다. 근데 powerpoint.exe 등등 친구들도 전부 다 그 안에 엄청 커다란 while to로 어쩌고 하는 반복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짠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어쩔 때는 사용자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나?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해야겠구만 이라든가 사용자가 지금 ESC 키를 눌렀나?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슬라이드 쇼를 이제 끝내야겠구만 이라든가 매 반복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잡혀 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게끔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작은 예시로 본다면 여러분 그 막 왕십리역 가다 보면 막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막 별표 막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 한 1분 정도 쭉 쳐다보다 보면 레퍼토리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어서 오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연거푸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전광판에 있는 콕콕콕콕 박혀있는 전구들을 켤 거냐 끌 거냐를 주기적으로 매 반복마다 켰다가 껐다가 해가면서 이제 한국인이 보기에는 저 친구가 한국말 잘 적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겁니다. 그 안에도 당연스럽게도 while문 같은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을 보여줘야 되냐, 어서 오세요의 어를 보여줘야 되는 거냐 등등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어떤 타이밍에는 이 전구를 켜고 어떤 타이밍에는 다른 전구를 끄고와 같은 식으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걔보다 좀 더 큰 스케일을 다루고 있는 우리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도 윈도우야말로 여러분 배터리가 다 되기 전까지 아니면 시스템 종료 누르기 전까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 안에도 운영체제라는 엄청 커다란 복잡한 프로그램 안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엄청 커다란 while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 친구들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랑 다른 점은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슬라이드 쇼 끝내기라는 코드를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일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조금씩 이번 남은 반 학기 동안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구사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뒤라고 적혀 있지만 내일부터 구경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 이론적인 소개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다 칩시다. 스타트예요. 일단 다짜고짜 initialize라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내용물 실행하겠죠. 그거 끝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while문을 준비를 해뒀어요. while 이 게임을 끝내야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끝내야 할 때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로서 역시나 함수 호출식 하나가 들어있고 잠시 기다렸다가 while문 꼭대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전반적인 흐름.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문장을 순차 실행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지금 while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복 흐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나게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돼요. 지금은 두 줄 따리로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GUI 모듈에 들어있는 커다란 while문은 이거보다는 좀 더 무섭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itialize랑 update 두 개의 영어 단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여러분 기억나네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 while문의 위에다가 while문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예를 들면 life는 3으로 두고 스타트 하겠어. row는 1로 두고 1번째 줄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그렇게 놔두고 스타트 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보통은 할당문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흐름을 먼저 한 번 발생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반복 흐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 콤보의 두 번째는 이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life가 남아있는 동안 또는 마지막 줄을 방금 전에 출력했다면 마지막 줄을 출력한 직후 시점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줄을 출력할 때까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while문 첫 줄에 조건식을 적어서 구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반복해야 되는 일 본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그래서 방금 전에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으니까 life를 1 까면 되겠구나. 또는 방금 전에 3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다음번에 4번째 줄을 출력할 수 있게끔 로우 값을 1 증가시켜서 다시 담아두고 자로 가면 되겠구나. 다음 턴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같이 역시나 다음 반복 준비도 데이터 흐름이 필요하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미리 담아두는 게 필요하고 따라서 보통은 할당문을 적어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3단 콤보 중에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함수 initializ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가면서 지정하실 수 있도록 GUI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지금 대결 어떻게 할 거냐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과제 넘버2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 캐릭터가 누구냐 나의 인성을 뽐내기 위한 적절한 이름과 나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적절한 6가지 능력치 조합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쏟고 있던 게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였어요. 싸움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터 돌아가서 F5 누르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수 내용물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이번에는 저 두 사람 싸움 붙이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랑 싸움 붙이고 해가면서 여러분 캐릭터가 늘 승리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UI 모듈 안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게 될 이니셜라이즈를 함수 내용물을 딱 한 번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짜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각자 다른 게임 만들 거잖아요. 내 게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라이프를 3으로 둘 거냐 10으로 둘 거냐 같은 자잘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을 여러분이 직접 이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도입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업데이트 호출식은 while문 내용물로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매번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매 반복마다 한 번씩 호출될 거예요. 따라서 내 GUI 프로그램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할 건데 그 한도 끝도 없이의 한 유닛에 해당하는 각 반복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 것이냐
여러분이 직접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채워 넣음으로써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장애물 피하는 게임,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장애물들의 X좌표를 조금씩 음수 방향으로 뺀다든가 빼서 다시 담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업데이트를 GUI 모듈이 열심히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매 반복마다 여러분 앞에 놨던 장애물이 조금씩 나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코드 그런 거 전부 다 업데이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우리의 GUI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FPS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면 그게 지금 여기 적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 커다란 while문 한 번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를 한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1초에 60번 이 while문 내용물을 실행한다면 그게 이제 60 FPS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frames per second의 약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GUI 프로그램은 기본 세팅상으로는 60프레임으로 동작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키워도 되고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니터, 노트북 모니터는 보통 60프레임 지원하죠. 따라서 60fps로 내 게임 만들면 그럭저럭 부드럽게 동작하는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 내용물을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한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 여러분 만들어 놓은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할 건데 자, 우리 그 초반부에 내 노트북이 내 데스크탑 컴퓨터가 1초에 그 안녕 세상 출력하는 거를 몇 번을 할 수 있냐 쟀을 때 막 몇백 개 막 출력할 수 있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우리 세 가지 함수 예시 봤을 때도 0부터 1호까지 더하는데 막 0.5초 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맨 땅에서 적어도 5초 컷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속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단순 덧셈의 경우에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은 보통 60분의 1초마다 더 빨리 끝나요. 더 일찍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fps를 유지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 지금 다음 업데이트 호출을 위해 while문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일단은 60분의 1초, 다음 60분의 1초가 오기 전에 조금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라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타임점 슬립을 쓰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에 몇 초 걸렸냐를 알 수 있다면 업데이트 이후에 최종적으로 60분의 1초 만에 while문 꼭대기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잠시 기다리는 코드가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60분의 1초잖아요. 60분의 1초마다 장애물이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지 않고 이런 기다리는 코드를 적지 않은 채로 매 프레임마다 매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장애물이 다가오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빛의 속도로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반응할 새도 없이 사망을 하게 될 겁니다. 라이프를 1000으로 놔둬도 몇 초 안 돼서 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60분의 1초 동안 화면에 이렇게 갱신해 놓은 약간 왼쪽으로 온 장애물을 사용자가 구경을 하고 내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되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해서 다음 프레임에 내가 입력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유기체인 사람이 반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인 컴퓨터인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조금 기다려주는 양보를 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60프레임이잖아요. 1초에 60번입니다. 여러분 그 타자 연습 같은 거 하면 0타 몇 타 나옵니까? 0타는 보통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 초당 60타잖아요. 60프레임이라 치면 그러면 60fps면 분당 몇 프레임입니까? 60배를 하면 되죠. 3600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그 타자 연습할 때 3600타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한 프레임마다 60프레임 게임에서 한 프레임마다 입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0타 재면 뭐 200타, 300타 딸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1초에 60번 저 사람 스페이스바 눌렀나?
안 눌렀네. 눌렀나? 안 눌렀네. 눌렀나? 안 눌렀네.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의 프레임에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스페이스바를 연타하겠다고 해도 1초에 한 16번 정도 누르면 빨리 누른 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44프레임 동안은 저 사람은 아무 입력도 하지 않은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적절하게 눈의 착시 효과라든가 등등을 예측을 활용을 해서 언제 스페이스바 누를지 결정해서 그 프레임에 딱 스페이스바를 누를 수 있게끔 매 60분의 1초 시간 간격마다 화면을 갱신하도록 매 60분의 1초마다만 장애물을 한 픽셀씩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게임에서의 FPS는 화면을 몇 번 갱신해서 그리냐를 보통 한 프레임으로 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간단한 게임 만드니까 그냥 업데이트 자체, 게임 속 세상 자체가 60분의 1초마다 한 단계씩 지나간다라고 여러분 상상하면서 코드를 짜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업데이트 내용을 구성할 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그 3단 콤보의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 초기 라이프는 3이에요. 초기 스코어는 0점으로 스타트해요. 와 같은 것들을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으면 됩니다.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전에 살짝 언급했었던 그 장애물이 다가온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장애물이 매 프레임마다 매 시간 간격마다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되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프레임에 점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막 순간이동 같은 거 그런 건 만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캐릭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겁니다. 누른 프레임에는 이제 바로 여기로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딜 보시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누른 프레임부터 이제 조금씩 띠용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씩 줄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상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강을 하도록 만들겠죠. 자유낙하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땅에 발을 붙일 때까지를 하나의 점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지금부터 점프를 시작하겠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내 캐릭터가 점프 중이라면 조금씩 Y 속도를 조정해 가면서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를 줄이고 그러다가 0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내려가는 속도가 증가하도록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매 프레임마다 내 캐릭터의 위치를 아주 조금씩 또는 빠르게 보정하도록 그런 코드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넣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내지는 그 동안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나 안 눌렀나 등등 결국은 다 데이터예요. 이번 프레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내 캐릭터의 새로운 Y 위치, 장애물의 새로운 X 위치 계산해서 담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이번에는 내 캐릭터를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장애물을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라이프를 하트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면 하트를 3개 보여주던 걸 이제부터 2개 보여줘야 되는 거냐 등등을 결정을 내리고 그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그런 게임 속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1초에 60번 실행함으로써 내 게임 속 세상이 마치 톱니바퀴가 태엽이 돌아가듯이 따각따각 하면서 살아 숨쉬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 얘기했던 그대로죠. 함수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그 첫 반복 준비니까 다양한 할당문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해요. 일단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어요. 엔간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N은요. 그 다음에 그 매 반복할 때마다 반복 실행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원하는 내 게임의 한 프레임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번 반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거냐를 미리 함수 출식 하나를 적어둔 거예요. 그 함수 내용물은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도록 마치 우리 지금 과제에서 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 두 캐릭터 대결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이 정하도록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의 게임의 한 프레임을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도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UI 모듈에는 함수 호출식 하나만 딸랑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1초에 60번 호출할 겁니다.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렇게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업데이트 내용물 코드 적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예를 들면 게임을 시작한 지 3초가 지나면 게임 오버가 된다와 같은 코드를 우리가 써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할 때 지금 몇 시지에 해당하는 걸 백업을 해두면 되겠죠. 이니셜라이즈해서 담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지금이 몇 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백업해둔 시작한 시각 빼기 현재 시각 하면 좌항 우항 바꿔서 하면 경과된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 경과된 시간이 3초보다 크거나 같냐 와 같은 식으로 if문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게임 시작한 지 3초가 지난 이후 시점에만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시간 내지는 사용자 입력 등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담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화면을 고쳐놓고 다음 60분의 1초 다음 프레임이 오기 전까지 살짝 자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우리의 GUI 프로그램과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답 궁금합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저만 조용히 채점하고 다음 주에 점수는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치 과제 넘버 2 몇 명 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만 안 낸 거 아닌가 걱정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려 9명이 냈습니다. 지금 50명 중에 지금 여유 시간에 여러분 과제 넘버 2 하고 가실 친구들은 여기서 하다가 아마 제출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시 미적 수업 들으러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금요일이 됐고 오늘은 이제 그 압축 파일 올려둔 거 있죠? 까보시면 파일이 2개가 있을 건데 .py 파일이 2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10주차 예시라고 적혀있는 .py 파일을 열고 요걸 붙잡고 엄청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만들어 보고 여유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제 넘버 2는 우리 50명 중에 21명 절반 정도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친구들은 아직 내지 않았으니까 오늘 아마도 여유 시간이 좀 있을 건데 과제 조금 봐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나만의 GUI 프로그램 뭐 만들 거냐 주제를 정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싶은 게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이거 혹시 우리 이번 수업 안에 한 달 동안 만드는 게 가능하냐와 같은 일종의 견적 상담을 오늘 받아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여유 시간 활용하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요 .py 파일 다들 열어주세요. 열어보시면 일단 뭐 연 친구들은 다짜고짜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제목이 개발 중 느낌표라고 돼 있는 하얀색 비어있는 창 하나가 뜨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말 시즌까지 사용할 GUI 모듈 내 컴퓨터에서 잘 동작한다라는 걸 방금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가로로 1280, 세로로 720 픽셀로 모니터 해상도를 잡아서 여러분 프로젝터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노트북은 보통은 뭐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 이런 느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에는 이 창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하얀 창이 보이면 여러분 지금 나의 첫 번째 GUI 프로그램을 실행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안 켜진다라면 오늘 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과제 넘버 2 마감하면 여러분이 제출한 파일들 모아갖고 채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후속 과제 넘버 3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제출한 캐릭터들 약 100여 명을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에 때려 넣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공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후속 과제가 일단 제 마음속에는 주말에 출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채점이 밀려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나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그 과제 2번 할 때도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tester.py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적혀있던 거 임포트 내 파일 이름 as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임포트 문 여러분이 고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지금 이 같은 폴더에 방금 압축 같이 풀었던 gui_core.py 파일을 하나의 모듈로 간주해서 지금 여기서 임포트를 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저 뒤에 이제 as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이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GUI 코어 모듈을 읽어오긴 할 거예요. 메모리 위에 올려두긴 할 겁니다. 모듈 한 칸을. 그렇기는 한데 내 이름 사전,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GUI라는 이름으로 등재해놓고 쓰겠다라고 지금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이들을 써서 F5를 눌러서 보시면 자, 전 지금 창을 다시 한번 띄워봤어요. 띄웠더니 개발 중 느낌표 잘 뜨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인터랙티브를 구경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우리 인터랙티브 친구가 항상 요 빨간색 꺽쇠 3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할까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8이라고 보여주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8이라고 답변을 해주고 거의 즉시 꺽쇠 3개를 다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무슨 문장 실행하지 등등을 바로바로 이어서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GUI 프로그램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얀색 개발 중 창이 떠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 둔 상태로 창을 끄지 않은 채로 인터랙티브를 돌아오면 지금 꺽쇠 3개가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F5를 눌러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했을 때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꺽쇠 3개가 보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내 GUI 프로그램은 현재 실행 중인 상태인 겁니다. 실행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발 중 창을 강제로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든가 해서 끄면 그제서야 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그제서야 다시 꺽쇠 3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시.py 파일 한번 실행한 다음에 X 버튼 눌러서 창을 끄고 다시 꺽쇠 3개가 보이는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py 파일을 구경해 보면 지금 우리 막 그 time.sleep random.wendInt 같은 느낌으로 어떤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시간 관련한 기능, 주사위 굴리기 관련한 기능을 썼듯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GUI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적당히 인포트문 아래에다가 GUI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름 3개를 제가 준비해 놓은 이름 3개를 목록에 띄워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친구가 있고 타임이랑 잘은 모르겠지만 tkinter라는 친구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윈도우라고 적혀 있는 친구하고 다시 한번 점 찍으면 또 다시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또 들어있고 등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문 적어서 지금 GUI 관련한 기능들을 쓸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할당문을 보시면 지금 W에다가 문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GUI.window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 이제 GUI 창 하나를 띄울 준비를 해두고 그 밑에는 지금 함수 정의가 2덩어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initialize고 하나는 update입니다.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우리 어제 수업 시간에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두 곳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창을 끄기 전까지는 그 while문 실행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 현재 반복을 가운데다 둔 실행 흐름에서 그 while문을 시작하기 직전 타이밍에 요 여러분이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둔 거를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프레임 매 while문 한 번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이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을 해줄 겁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호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주기적으로 호출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지금 내용물 보시면 뭔가 녹색으로 지금 3줄에 걸쳐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황금색으로 패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녹색은 이름과 관련한 수업 자료에서 영상에서 등장을 했을 건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색상으로 갖가지 글자들을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뭐 괄호 열고 닫고 콜론, 타임스탬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글자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크템하면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str 리터럴을 보여줄 때 이렇게 녹색으로 우리한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에 새로운 함수 이름을 표현할 때는 또 여기는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예를 들면 프린트라든가
int라든가 이런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쓸 수 있었던 저런 이름들은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표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뭐 DEF니 true, false, return 이런 소위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매우 특별한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황금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게임 같은 데서 뭐 일반 아이템은 일반 글자 색깔로 돼 있고, 고급 아이템은 녹색이고, 그 다음에 뭐 레어 아이템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 단계 뭐 영웅 등급이라든가 특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보라색이고, 마지막으로 레전더리 등급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컴퓨터 동네 전통이 여기 지금 아이들에도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면 이 세 줄은 지금 녹색으로 우리한테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저 세 줄짜리를 str 리터럴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떤 이상한 짓을 한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학 치고 엔터 치면 계산하면 str 형식 한 글자짜리 나오는 수식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하고 우리한테 다시 내뱉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학하고 그 아랫줄에 교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닫는 따옴표를 적지 않은 채로 엔터를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파이썬 말고 다른 동네도 보통 비슷해요. 요 str 형식, 그러니까 글자들을 다루기 위한 리터럴을 적을 때는 그 따옴표 사이에다가 엔터 키를 직접 칠 수는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 3개를 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녹색으로 빛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학을 치고 여기서는 엔터를 쳐도 점점점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수식을 덜 입력했어, 아직 리터럴 입력하는 중이야 라고 인식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를 적고 따옴표 3개를 적으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식이 돼요. 우리가 수식을 여러 줄에 걸쳐서 적을 수 있는 순간이 가끔 오는데, 예를 들면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안 수식은 엔터를 중간에 쳐도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3개 이렇게 해서 리터럴을 적을 때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면 그 다음에 따옴표 3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엔터키를 막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str 리터럴로 간주해서 계산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요 세 줄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수식 하나로 구성해둔 문장입니다. 아무튼 그 수식은 지금 적당히 한국말로 뭔가 설명을 적어놓은 수식을 적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지금 문장을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패스라고 적혀있는 친구는 얘는 여기 지금 문장 적는 자리잖아요. 패스문이라는 문장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패스문은 뭐 하는 문장이냐? 만약에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른 문장들 열심히 실행하다가 패스문을 실행한다라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패스문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단계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건데, 패스문은 언제 적냐?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막 함수 정의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한 다음에 일단 함수 정의 첫 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 정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 차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직 저 함수 정의 내용을 적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용물은 됐어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아예 그래서 내용물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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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터랙티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넘버는 3 하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이제는 인사는 문장 하나짜리, 내용물이 문장 하나로 돼 있는 함수 정의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첫 줄을 콜론 맨 뒤에 적고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적고 있는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같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if문 내용물, while문 내용물 0개의 문장으로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하나 이상의 문장을 적어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은 내용물로서 집어넣어둘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요 패스문이라는 친구를 지금 내가 적을 건 없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코드 고칠게와 같은 느낌으로
채워 넣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문장을 일단 적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수행할 작업이 없는 경우에 패스문을 걷다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업데이트 내용물을 여러분이 직접 채워 넣어야 돼요. 나중에도 여러분의 게임 만들 때 나는 이 게임 맨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뭐 세팅해 두고 스타트해야 되냐, 매 60분의 1초마다 무슨 데이터를 들고 와서 새로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 눈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함수 정의 자체는 미리 적어놓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함수 정의를 제가 미리 적어둔 거고, 내용물은 여러분이 나중에 채우시라고 저는 일단 패스문을 적어놓고 .py 파일 저장해서 우리 LMS에 올려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문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색으로 보이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이런 느낌의 내용이 지금 사실은 .py 파일 맨 꼭대기에도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따옴표 3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주석 적고 싶다 하면 Shift 3 해서 넘버 사인으로 한 줄짜리 주석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석을 3줄짜리로 적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는 각 줄에다가 넘버 사인을 하나하나를 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귀찮다 같은 상황에서는 이 친구를 주석은 아니기는 하지만 주석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한국말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는 str 리터럴을 도입을 해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지금 예를 들면 저거는 뭐랑 똑같냐? 3하고 엔터 쳐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하고 엔터 치는 거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3이라고 돌려주든가 했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나 자신한테는 의미가 있는 글자들이긴 하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그냥 str 리터럴 하나 딸랑 적어놓고 거기다 맨 뒤에다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 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뻘짓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 줄에 걸쳐서 설명을 주석처럼 적어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지금은 납득을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구경해봤고 그 밑에는 이제 아무튼 저 창을 켜기 시작하겠어와 같은 잘은 모르겠지만 함수 호출식이 적혀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W 안에다가 새로운 창 하나를 잘은 모르겠지만 는 해갖고 담아놓고 그래서 이 새로운 창을 갖고 내가 맨 처음에 뭐 할 거냐, 몇 프레임마다 뭐 할 거냐 정해놓고 최종적으로 시동을 건다. 마지막 문장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W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런저런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구경해 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보시면 역시나 조금 기다리면 2초를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딜리트 오브젝트, get all objects at, 아이고, get color, get text, 그 다음에 keys, new text, 그 다음에 new rectangle, play sound, 소리도 재생할 수 있어요. 아직 베타 테스트긴 한데 등등등이 지금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 지금 네모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 new rectangle 같은 거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를 여시면 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네모를 만들 때 우리가 그 네모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해둬야 되냐. 맨 처음에 그 네모의 XY 좌표, 우리 2D 게임 만들 거니까 XY 좌표는 몇 컴마 몇으로 할 거냐. 그 새로운 네모의 가로, 세로, 길이는 얼마로 할 거냐, 몇 픽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오른쪽 조금 보면 설정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fill color, 네모를 무슨 색으로 칠할 거냐. 그 다음에 네모 경계선은 몇 픽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있는데 잘린 것 같아요. 지금 툴팁이 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지정한 위치, 크기, 색상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영어로 씹으렸단 말이에요. name error, 뭐 name, 양심, not defined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로 나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한글 패치를 한 게 아니라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initialize라는 이름 있잖아요. 여기서 괄호를 열면
이 함수 정의의 내용물은 큰 반복 흐름을 시작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실행됨이 하고 잘렸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 함수 정의의 첫 번째 문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str 리터럴 적고 엔터를 쳐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시점에, 새로운 코드 덩어리를 도입하는 시점에 그 코드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하나 적고 마지막 엔터 쳐서 문장을 구성해두면 그게 그 모듈의, 그 함수 덩어리의 설명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고의 간직해뒀다가 방금 전처럼 그 함수에 대한 호출식 적거나 할 때 노란색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new rectangle이라든가 그런 애들에 대한 함수 정의도 지금 GUI core.py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 함수 정의 첫 번째 문장으로 이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한국말 설명을 제가 미리 적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뒤에 내가 사용할 호출하게 될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미래 나한테 보낼 메시지를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문장에다가 str 리터럴로 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할 거라면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어서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딴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뭐 이 친구 다시 봅시다. 지금 보시면 뭔가 아웃라인 틱니스가 있고 여기 OU까지만 나오고 뭔가 설명이 잘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해상도가 크니까 아마 모든 설명이 다 보일 텐데 어떤 설명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도 길어서 이 조그만 툴팁 네모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 new rectangle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자,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요거 .py 파일 F5 눌러서 실행해서 그래서 GUI 창 개발 중이라고 떠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X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럼 이제 다시 인터랙티브를 보면 꺽쇠 3개가 지금 보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내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면 그 우리 과제 넘버1 할 때 게임 여러 판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원한다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W 한 다음에 점을 찍는다든가 등등을 여기서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방금 전 .py 파일 코드 적을 때 봤던 그 목록이 진짜로 그대로 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중간에 막 인터널스 얘는 안 봐도 돼요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는데 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경해봤자 어차피 못 쓸 애들, 복잡한 애들을 여기다가 지금 다 몰아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점 찍으면 뭐 변태 같은 것들이 많아요. 막 대문자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저 인터널스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get 컬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툴팁이 자꾸 잘린다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일단 띄운 다음에 창을 닫고 인터랙티브를 띄운 다음에 자 나는 지금 저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을 바탕으로 help라는 이름을 치신 다음에 도와줘. 뭘 도와달라고? new rectangle이라는 이름. 그럼 함수 덩어리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식으로 엔터를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맨 첫 줄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직접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함수 정의 첫 줄 내용을 거의 복붙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여기까지만 툴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는 이런 느낌으로 담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비 높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인수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친구 호출하면 나한테 리턴 값을 하나를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 리턴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도움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가 str 리터럴로 담아둔 내용이에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툴팁은 기본적으로 그것들 중에 첫 줄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 좀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면 일단 창을 닫고 헬프를 치시면 다른 함수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elete object 뭐 이런 거 말고 get all objects at 이런 친구들 헬프 쳐서 설명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 둔 것뿐만 아니라 프린트라든가 이런 애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국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무튼 간에 영어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적어놓은 설명을 읽을 수가 있기는 해요. 등등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지금 설명을 적어놨고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려면 자 이거 GPT한테 물어봐도 개소리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프를 쳐서 도움말을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겠다라면 우리 수업용 톡방이나 400명 톡방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400명 톡방, 프로그래밍 톡방에는 지난 학기에 GUI 프로그램 게임 만들어 본 친구들이 몇백 명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몇백 명까지는 아니겠다. 아무튼 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저 이런 게임 만들고 싶은데 뭐 쓰면 됩니까? 질문하면 누군가가 답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py 파일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 설명했어요. 여러분 헬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헬프를 칠 때는 일단은 이 .py 파일을 붙잡고 F5를 한번 눌러주세요. 개발 중 창이 잘 뜨나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X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아까 전에 내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었던 다양한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새로 인터랙티브를 새로 켜서 진행하면 자, 이건 완전히 진짜 백지 상태 그대로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뒤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W 한 다음에 점 찍고 W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 그 W는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할당문을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붙잡고 F4를 눌러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W는 어쩌고 저쩌고 GUI.window 괄호 닫고 그 할당문을 실행을 한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W하고 엔터 치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잘은 모르겠지만 윈도우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W에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GUI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GUI 모듈에서 쓰는 각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들 말고 다른 개발 도구를 쓰고 있다면 이게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쓰는 초보 친구들한테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하얀색 창만 뜨고 있잖아요. 이제 뭔가 다른 거를 띄우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New Rectangle이란 거 있었으니까 딱 F5 눌러서 GUI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화면에 까만색 네모 하나를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코드 칠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py 파일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네모를 만들어서 화면 한가운데에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한다 칩시다. 지금 일단 우리 지금 개발 중 느낌표에서 뜨고 있는 창은 가로로 800픽셀, 세로로 600픽셀짜리로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어요. 따라서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새로운 네모를 만들어서 띄우면 딱 예쁘게 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F5 눌러서 창 열자마자 바로 검은색 네모가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요 이니셜라이즈 자리에다가 이 패스문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으니까 지우시고 그 아래에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거까지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W 점 하면 좀 기다리면 나왔던 2초를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기본 세팅상으로. 그다음에 new 한 다음에 대문자 R 정도 적으시면 위아래 화살표로 new rectangle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럼 이제 몇 컴마 몇에다가 네모를 새로운 네모를 띄울 것이냐 400,300이죠. 800, 600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너비 높이는 뭐 100픽셀로 갑시다. 100 곱하기 100 사이즈까지 적고 닫는 괄호를 해서 닫으신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랬을 때 400,300 위치에 100 곱하기 100 크기의 검은색 네모가 뜨면 성공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가 일단 잘 뜬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잘 뜰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잘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나는 한가운데에 뜨는 걸 희망하고 답의 컴마 300을 불렀는데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로 지금 네모가 치우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긴 한데 요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400,300이 아니라 0,0에다 보여줘 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아까랑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화면 맨 왼쪽 맨 위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네모의 좌표를 지정한다. X좌표, Y좌표를 지정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네모의 왼쪽 위점의 좌표를 지정한다라 봐주시면 돼요. 거기서 너비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위 오른쪽 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높이만큼 또 아래로 내려가면 오른쪽 아래 점의 좌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100 곱하기 100 네모를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 네모의 왼쪽 위 점의 좌표를 살짝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400,300이 아니라 너비의 절반만큼을 왼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절반만큼만 왼쪽으로 갈 거고 절반만큼만 위로 올라갈 테니까 350,250으로 세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F5 눌러서 실행하면 이제는 깔끔하게 한가운데에 검은색 네모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화면 한가운데 검은색 네모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싫다, 나는 다른 색상을 하고 싶다라면 여기서 컴마를 치시고 근데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툴팁을 예쁘게 잘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내가 방금 전에 인수를 4개만 지정하고 이번에 5번째 인수를 지정하고 싶다. 5번째 인수를 지정하고 싶다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여기는 10초 넘게 기다려도 우리한테 툴팁을 다시 보여주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방금 전 봤던 그 함수 출식 괄호 안에 뭐 적으면 되는 건지 그 툴팁을 다시 띄우고 싶다면 컨트롤 키랑 엔터 키 살짝 위 또는 왼쪽 위에 있을 원 기호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백슬래시라고 보통 부르는 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그 툴팁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백슬래시가 뭔지 모르겠다. 원 기호가 없는 키보드다라면 그러면 귀찮아도 그냥 여는 괄호를 지웠다가 다시 여시면 이제 다시 아까 전 느낌 비슷하게 툴팁을 또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여러분 그 중학교 수준의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잖아요. 블루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하고 F5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전까지는 까만색이었는데 이제는 새파란색 네모를 띄워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있고요. 뭐 레드 같은 거 있고요. 아이고 선홍색입니다. 아주 새빨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젝터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을 생노란색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 저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네모를 띄워 놓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new rectangle 말고도 뭐 new oval이라는 게 있었고 걔는 타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타원을 띄울 수가 있어요. 타원의 가로,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면 이제 원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 검은색 네모, 파란색 네모는 딱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부터 화면 한가운데 있고 계속 그냥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왜냐? 맨 처음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켰을 때는 화면 한가운데 있다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에만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내용물에다가도 매 반복마다 예를 들면 한 프레임마다 이 네모를 오른쪽으로 1픽셀만큼 이동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짜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호출될 거예요. 그렇게 짜둔다면 성공적으로 짠다면 우리의 네모는 이제
마치 초당 60픽셀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함수는 move object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면 돼요. 이미 만들어 놓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등등의 좌표를 XY 좌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열어보시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숫자 3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련 번호가 넘버인 뭔가에 대한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넘버라는 숫자 하나를 지금 인수로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네모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걔를 이동시킬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어제 살짝 예시 보여드린 적도 있죠. 우리가 네모 같은 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빨강색, 녹색, 파랑색 네모를 띄워놨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빨간색 네모를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저기 있는 3개의 네모 중에 이 네모, 빨간색 네모를 지금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걔를 콕 집어서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는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인트 값 하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버에다가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할당문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new rectangle 할 때 지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 와 같이 인트 값 하나를 리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ew rectangle 호출을 할 때마다 얘는 4번 네모, 얘는 5번 네모, 얘는 100만 번째 네모예요. 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서로 다른 숫자를 던져줄 겁니다. 일종의 일련 번호 학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숫자들을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활용하도록 할당문을 적어두시면 나중에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검은색 네모를 이동시킨다. 약간 나중에 만들었던 녹색 네모를 이동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여러 숫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무브 오브젝트에 담아서 호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네모만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과제 넘버 1 특히 3번째 목표 달성하려고 시도한 친구들 중에 나는 분명히 할당문 잘 적었는데 넘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오류가 나는 걸 구경해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전반부에 하고 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게임 만드는 걸로 넘어가기로 하고 지난 학기에 찍어둔 영상을 따로 올려둘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버라는 이름에다 담는다와 같이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w.data까지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우리 아까 전에 w. 했을 때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자, 내 게임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거나 해야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w.data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도입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담아둔 거를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친구고 아무튼 이렇게 w.data.number 한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그 네모에 대한 일련 번호를 담아놓고 이니셜라이즈를 끝내도록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지금 이 코드는 여러분 미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려운 게임 한 달 안에 못 만듭니다. 매우 간단한 게임 만든다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애초에 그러도록 GUI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자, 시간도 필요하다. 이니셜라이즈 요거 잘 적어 두셔야 됩니다. 대충 됐다 싶으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w.하고 move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목록을 띄워줄 거고 move 오브젝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나한테 숫자 하나를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까 세이브해둔 w.data.number를 갖다 바치고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지정해주면 돼요. 지금 네모는 350, 250짜리 있으니까 예를 들면 351, 251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x좌표, y좌표를 지정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F5 눌러서 실행하면 뚱 같은 느낌으로
이동은커녕 가만히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니셜라이즈 딱 할 때, 그러니까 while문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이 네모는 확실히 350, 250에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처음으로 업데이트 호출할 때 이제 그 친구를 351, 251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1초에 60번 이 네모의 위치를 351, 251로 지정한다와 같이 우리가 지금 move 오브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모는 지금 1픽셀 오른쪽, 1픽셀 아래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초속 60픽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의 문제점은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저 숫자 밀어넣으면 저 검은색 네모를 다룰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지정하기 위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리터럴을 적어놨다는 게 문제예요. 저 move 오브젝트를 언제 호출하든 항상 똑같은 X좌표, 똑같은 Y좌표 자리에다가 검은색 네모를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아까 전에 350, 250에 있었다면 이제는 잠깐만. 그래요? 우리는 X방향으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아까 X좌표가 350이었다면 이제는 351. 아까 X좌표가 400이었다면 이제는 451 자리에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호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전 프레임에 이 네모의 X좌표에다가 1을 더해서 그 위치로 이동을 시키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수 개념 등등을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구하기 위해 직전 X좌표, 직전 Y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GUI 모듈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3번 네모가 좌표가 뭐냐, 크기가 뭐냐, 색깔이 뭐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리턴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리턴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뭘 써야 되냐면 getPosition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를 가져갈 거고 그 숫자를 받아서 그 네모든 동그라미든 뭐든 간에 아무튼 간에 걔의 2D 좌표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이 친구의 XY 좌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W.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getPo 정도까지 치면 getPosition을 칠 수 있을 겁니다. 한 다음에 W.data.number를 갖다 받치면 돼요. 그러면 2D 좌표를 받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2D 좌표의 X좌표랑 Y좌표를 받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는 할당문을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getPosition 하면 현재 지금 시점에 이 네모의 XY 좌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토대로 이번 업데이트 끝나는 시점에 이번 프레임에 이 네모의 X좌표를 플러스 1에서 다시 담는다. Y좌표는 그대로 다시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네모의 현재 좌표를 읽어와서 다음 좌표를 세팅을 하는 느낌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가로로 800픽셀이니까 절반이니까 400픽셀이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초속 60픽셀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대충 8, 48 그러니까 7.5초 정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7.5초 정도 걸리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동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터는 30프레임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노트북에서 실행할 때는 그럭저럭 스무스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는 X좌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X좌표는 지금 단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X좌표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Y좌표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를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이 네모의 Y좌표를 매 프레임마다 1씩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Y좌표가 증가한다. Y축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놓고 보시면 이때는 의외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추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동네에서는 좌표 평면 같은 거 그릴 때 원점 가운데다 두고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Y축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했죠. 3D다라면 그때는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미적2에서 지금 3D 공간 좌표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보통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봤겠죠. 오른손 법칙 막 그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X축, Y축, G축 이루는 각도.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2D 좌표계를 다룰 때 보통 X축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0,0 하면 기본적으로 맨 왼쪽 위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은 Y좌표가 1, 그 아랫줄은 2 그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중부양을 시키고 싶다. 내 검은색 네모를 하늘로 띄우고 싶다 한다면 Y축 음수 방향으로 이 네모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아, 올라가서 이제 승천했습니다. 와 같이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이 네모의 Y좌표가 매 프레임마다 고정값만큼, 리터럴만큼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위치죠, 변위죠. 변위의 변화량이 상수인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 가속도 운동을 시키고 싶다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등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겁니다. 여기서의 속도, 지금 제 코드에서의 속도는 X축 방향 속도, X 속도는 0이고 Y 속도는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변위는 리니어하게 감소할 거예요. Y축 방향으로. 근데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이제 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Y 변위에 더하는 값이 리니어하게 변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구성한다면 예를 들면 마치 처음에는 위로 뿅 하고 올라가다가 점점 중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뭐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검은색 네모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튀어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상사점이라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Y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Y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돼서 다시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뚜 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XY 좌표, 달리 말하면 변위를 직접 가져올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리터럴을 적음으로써 그 변위를 일정하게, 매 프레임마다 일정하게 란 말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걸 해봤습니다. 어떻게? 리터럴을 적으세요. 덧셈식, 뺄셈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매 프레임마다 변위를 변화시키는 양을 리니어하게 바꾸도록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한 끈만큼 더 들어가서 등 가속도 운동을 여러분이 시도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와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다가오는 장애물을 점프해서 피한다든가 와 같은 식의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적당히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수 있다 튜토리얼 예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용자 눈에 어떻게 보여줄 거냐만 집중해서 구경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그 4주차 때 배웠던 그 데이터 획득하는 방법 쓰면 예를 들면 뭐 이 네모가 주사위 굴려서 일정 범위 안에 속도를 갖도록 주사위로 굴려서 약간 예측 불허한 속도로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을 하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다든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게 만든다든가 같은 식으로 동작하는 게 작동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이게 지금 GUI잖아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누른 네모를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서 마치 화면에서 증발하는 것처럼 연출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 지금 W 점 하면 나오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 함수 덩어리죠. 함수들 중에 어떤 거를 적극적으로 써서 진행할 수 있나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면 일단 끝이 날 것 같고 이번 주 본론은 1시간 컷을 지금 한 것 같고 이제 뭐
여유 시간에 일단은 촬영은 대충 요 정도로 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유 시간에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과제 도움 받고 싶다라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교님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